뜨고 씻고 맛보는 금천 썰전. 네. 네. 금천 썰전 12월 18일입니다. 네. 저는 강수정. 안녕하세요. 이성호입니다. 네. 12월 3일 내란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의 탄핵 소추안이 12월 14일 토요일 저녁에 드디어 가결이 되었죠. 네, 가결됐습니다. 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세 번째 대통령입니다. 한국 사회가 참 다이나믹하다는 것을 그렇죠. 다시 느끼게 네. 됩니다. 어떠셨어요? 현장에 있었는데 네. 뭐 우시더라고요 옆에서. 아, 그 BBC에서 찍은 네. 촬영한 영상을 저도 봤는데 아, 네. 그 어르신이 그렇죠. 어르신도 그러신. 저 주변에 이렇게 뭐 청소년도 있고 여성분도 있고 하는데 한 50대 후반 60대 남성분이 그렇게 눈물을 흔들 세 분이나 봤어. 그 환호의 그 순간에 막 이거 딱 하시면서 막 하는데 그 아저씨가 뭔가 망감이 교차하지 맞아요. 않으셨을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송년 분위기가 전혀 안 나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송년 다 분위기도 네. 거의 안 나죠. 한 방에 그냥 이걸로 날리셨어요. 이제 근데 또 14일 이후로 또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송년회들이? 조금 그래서 뭐 분위기는 조금 나아졌다 그러긴 하는데 네. 아무튼 요즘 뭐 지자체마다 네. 그 나가서 송년회장 하라고 막 장려하고 있다 그러는데 네. 오늘 기사에 떴더라고요. 그 짧은 사이에 네. 근데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에는 또 자제하라는 그쵸, 분위기였다가 참 이게 다이나믹합니다, 워낙 진짜로. 또 경기도 안 좋아가지고 네. 소비가 많이 줄어서 일단은 소비라도 좀 많이 하셔라라고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격동의 12월. 그렇죠. 네. 내 생에 이런 탄핵을 이렇게 계속 느끼죠. 계속 될지 모르겠네. 그 세 번의 탄핵을 우리는 다 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다 맞죠. 네. 짧은 시기에. 다이나믹합니다. 네. 네. 이제 탄핵 관련한 정세 이야기는 우리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 금천구 이야기를 다뤄볼까요? 네네네. 네. 이제 3분 주저리. 주저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입을 좀 풀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12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진룡개비가 내린 날이었죠. 금천 01번 마을버스 정상화를 위해서 주민 200여 명이 시흥 이동 주민센터부터 금천구청까지 행진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약 200명이 참석했고요. 이분들은 지금 비상대책위를 제가 지난주에 만들었잖아요. 비상대책위를 주도하에 금천 01번 버스를 기종대로 정상 운행 좀 해라 하고 마을버스 기사에게 위험수당 지급할 것 그리고 모든 책임을 지고 박도식 법인수 대표는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서 서울시와 그리고 금천구청이 가장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더 이상 뭐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또 제2차, 제3차 행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일단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좀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금천구의 교통특위가 이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2명이서 사퇴한 것도 저희 드렸죠. 사퇴하고 나서 지금 내년 6월까지 활동 계획을 좀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확정될 건데 그래서 마을버스 배차 시간과 승객 과다 승차, 대중교통 불편 사항에 대해서 뭐 여러 개 실태 조사하고 업체도 만나고 대안도 만들어서 내년 6월까지 해서 보고서를 발송하겠다라는 것이 활동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 외에 그 방호 시스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금천구청은 1층에서 지문인식 그 주민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금천구에는 개인 의원실까지 이제 아무런 거침없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주민 가까이 할 수 있는 문제인데 특히 여성 의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잡상인이나 아니면 또 이게 좀 어떤 안 좋은 그 민원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서 이런 문제들이 좀 차단 시스템이 필요하다, 출입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해서 3,650만 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강당에서 지금 장애인 행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장애인분들이 좀 진행하면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장애인분들이 생활체육을 이용하기 위해서 센터를 이용할 때 쟤네들하고 운동하기 싫어 그냥 간다. 또는 내가 장애인이냐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좀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이렇게 드러냈고 차별을 하는 모습이 드러났고 특히 금천구의 금나래 문화체육센터 그리고 금천구 문화체육센터가 장애인 이용률이 각각 1.8%, 2.1%밖에 되지 않는다는 실제 조사가 나와서 금천구에 좀 전향적인 좀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흥 사동 재개발 관련해서 지금 주민 설명회가 연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11일 날
순흥안시 그 묘역 앞쪽, 그러니까 신흥초등학교 묘역 앞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 이게 시흥 1구역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어제입니다. 12월 17일에는 4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주민설명회가 어제 오전과 오후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흥 사동의 공공재개발과 신통기획 투기가 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금천구청이 지금 그 탄핵 관련해서 구정운영 안정화 전담 조직을 구성을 하고 탄핵된 다음 날 15일이죠. 15일 날에는 지금 안정화 긴급회의를 통해서 전 국장과 보건소장 다 참석한 가운데 일단은 탄핵 소추안 가결에 따른 상황 그리고 민생 경제 활성화 대책까지 논의를 했습니다. 아이고 지났네요. 시간 지나고 깜빡 했습니다. 그래도 다 하신 거죠 오늘? 네네 다 했습니다. 네. 네. 아이고 마을버스 문제는 네, 해결이 네.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그래서 주민들이 화가 많이 이게 탄핵한 저기잖아요. 그래서 네. 유성훈 청장 탄핵한다라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이제 나왔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범위론수 앞에서도 한 20분 정도 집회를 하고 내려오셨어요. 근데 다 보니까 대부분 어르신들이 좀 집회를 많이 오셨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얼마나 힘들지 그렇죠.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네. 그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랑 그 금천구 의회에서 하는 교통특위랑 네네. 어차피 목적은 같은 목적은 거잖아요. 같죠. 네네. 그러니까 좀 같이 이렇게 역할이 분담이 돼서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따로 놀지 않고. 그렇죠. 네. 이제 일단은 뭐 서울시 의회에서는 지금 마을버스 관련된 뭐 감독이 구로 넘어간 상황이다. 그래서 구에서 조장적인 그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좀 의원님, 그 최기철 의원님이 일단은 계속 굉장히 같이 하셨고 원색별 그 특위위원장님도 내려오셔서 이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일단은 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말고는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계속 네. 고착 상태라. 이렇게 고착 한 1년간 계속 고착 상태라서 그렇죠. 좀 올해 새로- 화두가 마을버스였던 것 같아요. 네, 금천구의 맞습니다. 화두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화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행진하고 다시 시흥이동 주민센터 가려고 이번 마을버스를 탔는데 가는 와중에 3번 정도의 그 큰 소리가 들렸어요. 큰 소리? 왜 이렇게 화가 많지 요즘?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주민들끼리 막. 주민들끼리? 뭐 내려 그렇죠. 그러니까 후문근으로 증사하는 거에서 뭐. 그 반대하기도 하고 줄 서는 문제에 있어서 막 싸우고 그래서 3건의 큰 소리를 들어서 이게 주민들이 많이 화가 나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2025년 6월까지 활동 기간이면 네네. 의회 교통특위는 그때까지는 해결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그러기를 바라게 하지 그 전에 해결돼야긴 하죠. 네. 해결되게 해야 되는데 일단 좀 뭔가 좀 총괄적으로 뭐 체계적으로 논의하겠다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좋은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네. 그 의회 방호 문제. 방호 시스템은 그리고- 뭔가요, 근데? 어떠신가 물어보고 싶긴 한데 지금 의회가 그 의회 출입국 시스템을 좀 도입한다는 거예요. 그 예, 의회 원래 그 3층과 없죠. 4층의 복도의 예. 양쪽에 그러니까 4개의 자동 시스템. 그러니까 직원들은 지문 그리고 이제 주민들은 인터폰을 통해서 이제 출입을 하겠다는 건데 일단은 이제 찬반이 좀 있어요. 그 반대하시는 분은 김영수 의원님은 좀 반대라기보다는 우려한다. 주민들에게 이런 차단을 하는 것이 올바른가? 주민들에게 어떻게 펼칠까 우려된다라는 게 있었고 우영기 의원이나 고성미 의원이나 뭐 조병대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구청의 국장들도 오늘 비서실직이 다 있잖아요. 비서실이 다 있고 구청도 비서실장이 있고 구의장, 부의장도 비서실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 사실 뭐 그 잡상인 분들이나 종교하신 분들이 그냥 막 들어온대요. 들어오면서 의원 입장에서는 이걸 또 이렇게 바로 내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다라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분 구성미 의원이 같은데 자기가 없는 사이에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누가 와서 화분을 좀 자르고 가는 상황이 발생했나 봐요. 그건 뭐예요? 화분을? 화분인가 뭔가 했는데 하여튼 뭐 훼손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의원실 같은 경우하고 상임위원실이 주변에 없어요. 그잖아요. 없어요. 부서 공무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20-30명씩 있으니까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의원들은 의원 주변에 다른 의원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누군가 2016년에 구청 7층에 불을 질렀잖아요. 신나를 뿌렸잖아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할 수가 없는 거죠. 의원이 알아서 대응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좀 일단은 뭐 좀 대책을 요구한다는 것인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어떠셨어요, 의장 생활 하실 때? 이제 사실
네, 저도 조금 불편한 부분은 뭐가 있었냐면 그 의원들이 의원실이 있잖아요. 근데 네네. 저희는 보좌관이 따로 있지 않으니까 같이 예. 있지 않으니까 그냥 의원실에 혼자 있는단 말이에요. 음. 낮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뭐 행감이나 예산심의 이렇게 될 때는 밤 늦게까지 사실 네. 의원실에서 이제 일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조금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네. 하여튼, 그리고 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다른 의회는 어쨌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네네. 우리는 이제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이전에 상임위 회의하기 전에 이제 술 취한 주민분이 오셔가지고 아, 조금 이제 네네네. 좀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방어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이게 네네. 사실 잡상인 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긴 그런데 이제 안전이나 위험 네, 문제는 그쵸. 조금 고려해 볼 만하다. 또 근데 보호 문제 때문에 하여튼 하는 건데 일단은 뭐 잘 절충화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의회 주민들이 좀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쵸? 네. 좀 이렇게 바닥에 맞지 표현이 않고.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방호 시스템이라 그러니까 뭔가 이제 방호 시스템 돼가는 거고 출입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출입 거죠. 시스템. 네, 시스템 설치하는 그러니까 거였고. 뭐라 그래야 되지? 목적은 알겠으나 네네. 이게 과정이나 이런 과정이 좀 매끄럽게 진행됐으면 네네. 네, 안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실 것 근데- 같은데 뭔가 이게 주민과의 차단이라는 느낌이 드니까 조금 그때 반대하시는 분이 있는 2016년에 것 계실 때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18년부터 있었습니다. 18년 죄송합니다. 네. 그때 그 불 신화한 다음에 구청 1층에 그 이 출입문 시스템이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조금 불편함도 있다. 예전에는 이렇게 부서까지 그냥 바로 그냥 올라갔는데 그쵸. 엘리베이터 시스템이 좀 그때 되게 강화됐는데 지금 많이 완화되긴 했는데 그때 왜 그 위에는 같이 안 했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같은 청소잖아요. 복합 청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는 시스템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소통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그쵸. 안 좋은 소식인데 네네. 장애인 분들이 체육 시설을 이용하시는데 이런 네, 그렇죠. 장애인 이용률이 1.8% 2.1%밖에 되게 낮아서 사실 이제 장애인 편의 시설 할 때는 우리가 시설에 많이 집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단 경사로를 만들고 네. 점자를 만들고 장애 화장실을 만들고 하는데 좀 이분 여기 그 공청회 자리에서 좀 나왔던 얘기가 그 건물이 그러니까 편의 시설 말고 그 건물이 목적한 바를 장애인들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야만이 진정한 편의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 말이 좀 많이 있었고 특히 장애인분들이 이게 물리치료가 필요하시는데 지금 금천 장애인복지관도 그 물리치료가 이제 없어졌대요. 그래서 저기 외국 어디서? 관악구 이런 데 가서 그 하는데 그러면 또 거기는 또 관악구 주민 우선 이런 그렇죠. 게 있으니까 또 어렵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 그 어울림 우리 센터나 거기도 없나 봐요. 거기도 거기는 없고. 발달장애 좀 중요한 부분이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없고 체육시설 이용하는데도 이제 편견이 많으신 거고 이거를 적나라하게 표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발달장애인 그 기관 센터장님이 그러니까 한 곳을 한번 뚫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못하면서 다시 뚫어야 되는 건데 와서 물어본대요. 언제까지 다닐 거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계속 다닐 거야. 왜냐면 다른 데 가면 또 그 과정을 또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되게 이런 거침없는 표현들이 좀 많이 하는 거여서 그분이 얘기하는 그런 직원들이 그나마라도 이런 장애인 이용하신 분들이 편히 좀 돼주면 좋아서 그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왜냐면 다툼이 좀 발생할 수 있을 때 그나마 또 이분들을 좀 많이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요청을 좀 했습니다. 조금 저는 어쨌든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충격적이었던 게 그래도 금천구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계속 네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 장애인 체육회도 우리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좀 근데 이 씁쓸한- 발언 중에서 좀 충격적인 거는 한 10년 전 이야기는 코로나 전에 있긴 한데 네. 그런 막 싸움의 반대쪽 민원을 제기하시는 네. 분이 금천구청 국장 출신이었다고. 아이고야. 네네. 그래서 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네. 넘어가요? 이거는 이제 주저리는 이렇게 하고 지금 네. 구의회가 계속 하고 회기가 진행 중이어서 네. 그 일단 회의록이 쭉쭉 올라오고 있어서 좀 분석해서 좀 더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내용이 많으신가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1부는 이렇게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재밌는 거 들어봐야죠. 자, 네. 그러면 바로 넘어갈까요? 네. 2부는 이슈 시간입니다. 원래는 이제 송년이기 때문에 송년 그렇죠. 특집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나 12월에 내란 사태, 뭐 탄핵,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제를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금천구를 중심으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12월 3일 다 아시겠지만 10시 29분이죠. 정확하게는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 당시 통했고 금천구 시민들이 많은 몇 분들 그날 새벽에 달려가셨더라고요. 가셔서 온몸으로 맞고 비장한 각오로 가셨대요.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가셨고 최기상 의원도 담을 넘어서 일단은 그날 새벽 1시에 계엄 해제 표기에 참여를 했고 그날부터 계속 좀 국회에서 생활했던 걸로 같아요. 새초까지. 그리고 12월 4일에 일단은 그 구의회가 있었습니다. 구의회 회기 중이었어요. 그래서 비상계엄 하게 되는데 지방의회도 활동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전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일단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의회는 했는데 일단 거기에서 이제 엄석별 의원이 이제 하야할 것을 촉구하는 구정질의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구정질의에서 하야할 것을 요구를 했고 유성원 청장 같은 경우도 좀 입장을 좀 발표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에는 탄핵소가 발의됐고 7일 날 일단 정부 퇴장으로 이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100만 촛불이 모여 있었고 마시면 금천인에서 이제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릴레이 기구를 좀 시작을 했고 12월 9일 날 금천구청이 구정운영 안정 긴급회의를 주관했고요. 12월 10일 날 수요일에 금천구 시민들이 시국 촛불을 들었고 시흥 사거리까지 행진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일 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고 15일 10시에 금천구청에는 구정운영 안정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여기까지가 1년의 흐름입니다. 지금부터 바쁘게 움직였죠. 네. 우리 초대 손님을 네. 인사를 소개를 안 시켜드렸어요. 네네. 네. 저번에 우리 같이 하셨던 네. 정두환 교수님? 네, 동재 호칭을? 네.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때 우리가 트럼프 얘기를 한참 했었죠. 네, 재밌었습니다. 그 트럼프하고 이제 탄핵 이거 관련했는데 그때 될 거냐 말 거냐 한참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때가 계엄 전이었죠. 전이죠. 한 달 전이죠. 저희 한 달 전이죠. 그래서 벌써 세상에.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개헌 얘기는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이제 개헌되죠. 해야죠.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개헌 얘기도 같이 하시는 것 해야죠. 같더라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던데. 예.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제기는 이런 겁니다. 그날도 그 탄핵안 통과되고 난 네네. 뒤에 그 민주당 그 의원들이 쭉 밖으로 나와서 네. 이제 시위하는 현장에 예. 그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때 쓴 말이 이런 말이에요. 2018년도에 탄핵을 시켰는데 국민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일단 17년도죠. 저 박근혜 때니까. 네. 그래서 그 말을 뼈아프게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모두 다 묻는 게 특히 시 현장에서 20대와 30대들이 그 응원봉을 들고 나와서 열심히 축제처럼 탄핵 축제를 즐겼는데 많은 젊은 친구들이 말이 딱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통령 끄집어 내리면 우리나라는 좋아지는 거야? 그렇죠. 그 후에 대해서 이제 네. 고민을 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탄핵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누구라도 대통령이 되면 현행 헌법은 술 한잔 하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비상계엄 때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많이 우리 의심했죠. 술 대서없나? 술 대서 의심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 이게 이제 87 체제 6공화국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거의 37년 그쯤 됐겠죠. 그렇습니까? 네네. 약 이제 40여 년 만에 찾아오는 개헌의 이제 기회인데 이 헌법은 이제 그 생명이 다했다를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웅변적으로 대국민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몸을 살라서. 본인의 몸을 살라서 아이고. 이제 그래서 이 헌법은 이제 끝났다. 이거는 증명을 했으니까 이제 진짜 해야죠. 중요한 건 헌법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계엄 딱 발표한 날 어디 계셨어요? 10시 반에. 저는 집에 당연히 집에 있었죠. 대부분 집에 있었고, 평화롭게. 네. 그래서 뭐 기자회견 한다고 하길래 나는 또 그 양반이 무슨 대담 뭐 어쩌고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김건희 특검 탄핵되기 앞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이제 특검 이제 이번에 이제 2차로 통과될 거야가 돼서
그래서 또 그것도 하는가 봐 이랬죠. 그때 명태균이 구속된 상황이었고 네. 그게 바로 그 특검 바로 그때는 이제 전일이었죠. 다 통과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저걸 이제 또 거부권 행사할 거고 그러면 이번에 3분의 2가 될까 이제 이런 계산들을 하고 봤는데 느닷없이 그것도 말미에 중간에 말들도 좀 이상하더라고. 무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좋아하시잖아요. 한국화 세력 자유민주주의. 뭐쭉 열거하는데 뭐 탄핵을 거야가 막 남발하고 뭐 국정을 혼란시키고 막 이러더니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러는데 무슨 장난처럼 들리더라고 이게. 계엄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교수님은.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계엄을 재수하면서 봤어요. 재수. 그러니까 80년 5월에 그 광주는 다 봉쇄가 돼 있었고 그때 5월 15일 날 이제 그 서울역 그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서울역에 모이잖아요. 구름처럼 모였죠. 그때 나는 이제 그때 재수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거기 종로학원에 있었어요. 위험하다. 위험해. 끝나고 나오니까 막 전체가 다 학생인데 놀라웠죠. 그래 이제 같이 갔던 친구한테 야 이건 역사의 대이다. 이러고 가방을 주고 내일 보자. 이러고 넌 들어가. 이러고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공부 안 하시고. 지금 응원봉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응원봉 나오신 분들이 당시에 그래서 재수학을 해서 재수생 주제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이제 재수생도 아니고 죄수생 주제. 그랬죠. 그래 이제 그 남대문에서 그 버스 내려가다가 그 전경 치는 거, 불 태우는 거 뭐 이런 걸 이제 다 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 그게 그거예요. 전두환은 물러가라 훌라훌라 이런 거. 그 다음에 신현옥도 물러가라 하는데 앞을 못 따라 하겠는 거야. 신현학이 뭐예요? 신현옥이 국무총리였거든. 아하. 그러니까 앞에서 전두환은 물러가라 이러면 가만히 있다가 신현학도 물러가라 그러면 이제 신현학도 물러가라 따라하는데 아니 계속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이 사람들이. 두환이. 맞다. 두환이. 아니, 이런. 안타깝네요. 네. 그렇게 시작됐죠. 네. 야, 아이고. 그런 그렇죠. 추억도 있으시구나. 하여튼 그때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이게 그때 지금도 그렇긴 하는데 하여튼 지금 전모가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 처음에는 다 진짜 술 한잔 하셨나. 갑자기 그렇죠. 우발적으로 한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밝혀진 것들은 사실은 오랫동안 나름 치밀하게 네, 굉장히 예. 치밀하게 어설프게 준비하셨어. 실행이 안 됐을 뿐 미수였을 뿐 그러니까 미수도 지금 아니죠 어떻게 보면. 오늘까지 업데이트된 걸로는 이제 얼마 전까지는 12월 3일 날 했고 12월 1일 날 뭐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이렇게 불러서 서희 불러서 이제 했다 이랬는데 오늘까지 업데이트된 건 작년 11월. 네네. 작년 11월 부터 준비를 했고 그때 11월에 그 방첩사령관을 바꿔요. 여인형이죠. 여인형. 이게 충암고등학교 출신들. 그래서 이제 그때 국회에서도 질의가 뭐냐면 이게 뭐냐 충암파가 대통령 그다음에 경호실장 근데 왜 이렇게 그 방첩사령관이 수방사령관이 그 특전사령관은 아니죠. 하여튼 왜 충암파들이 이렇게 배치되느냐 그때 많이 질문이 있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8월에 느닷없이 김민석 의원이 네. 계엄 어쩌고 이래가지고 다들 좀 펄쭘했죠. 그렇죠. 이상하다. 저 친구 왜 저래? 뭐 그래서 이러고. 묻혔죠. 김민석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다들 김민석 의원한테 이상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맞아요. 말씀을 하셨어요. 아유 뭐 80년대 그 언제적 얘기를 하냐고 지금. 80년대 서울대 학생회장을 했던 아주 브라이트한 친구가 맛이 갔나? 막 이랬죠. 네, 그렇죠. 그랬더니 이미 8월에 구체적인 진행을 하고 있었고 9월에 대통령 경호실장과 국방부 장관을 맞바꾸잖아요. 네. 그러니까 희한한 인사를 한 거예요. 맞바꾼 게. 그러니까 그 신원식 국방장관 못 믿겠다는 거고 이제 김용현이 직접 가서 군을 장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구체적 계획에 들어갔던 거고 8월에 이미 들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에 구체적으로 들어갔고
그 실행을 쭉 했더라고. 준비를 계속 해와가지고. 뭐 예를 들면 그 북한군 장군 군복 네. 그것도 한 30벌 또 뭐 일반 병사 그것도 한 100 몇십 벌 이렇게 이런 것도 사고 긴급하게 사고 뭐 하여튼 뭐 딴에는 열심히 치밀하게 어설픈 준비를 해왔더라고. 근데 사실 이게 그 많이 분석하는 거에서 이제 국회를 해산하기 위해서 선관위를 털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의 증거를 뭐 잡든 조작하든 해서 이제 의원을 날려서 150석 이하로 하겠다.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그러니까 참 불가사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통령 뽑아는지 모르겠어. 무슨 생각을 가지시고? 아니 그래도 이 얻고자 하는 게 뭐였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게 국회에서 과반이 모여서 계엄 철회 이러면 딱 다 무효되잖아요. 해제가 네.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온 숫자는 300명이 안 되고 네네. 그 아무도 안 지키는 선관위가. 중앙선관위 300명 넘게 갖고 거기에 방첩사의 그 유수 요원들 미리 선발된 수십 명들을 거기다 보내서 그 카피해 오든지 안 되면 뜯어오라고 이제 구체적인 지시를 했고 이게 뭐냐면 그 유튜버 중에 그 옛날에 그 뭐야 자본시장 연구회인가 하던 그 공병호, 고성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름 뭐 수십만에서 100만이 넘는 유튜버들 이 사람들이 주구장창 그 얘기를 해. 지금도 해. 선관위 부정선거. 이게 다 부정선거다. 그러니까 지난번 그 국회의원 선거 이거 다 부정으로 한 네네네. 거다. 못 믿는다. 아 그럼 지난번 대통령 선거도 부정이 그럼 본인 선거도 부정으로 당선된 건데 특정 선거만 부정인 거예요. 그래 뭐 다 부정이다. 뭐 이런 거기 직접 발표하잖아요. 네네. 이걸 국민들이 못 믿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그래서 국정을 수호하기 위해서 국정 혼란 세력들을 일거에 뭐라고 소탕하기 위해. 그럼 이게 소탕이 되냐고. 그럼 독재밖에 없는 거네. 소탕이 되려면 독재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다 보고 의아했지만 저 후보 시절 했던 대로 여기 왕자 썼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자 내가 했던 왕이 것 될 같아. 상이로구나. 일거에 척결하고 왕이 되고자 했던 것 같아. 그래요. 아하.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윤석열 이제 씨죠? 씨죠. 네. 윤석열 씨가 아니어서 이해는 잘 안 가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으로도 사실 공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황당하죠. 어마무시하게 황당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하면서 이 윤석열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이 사실 그 당시 선거라는 것이 뭐 선거도 흐름도 있고 분위기가 이제 약간 이런 게 있긴 한데 그러면 당선됐을 때와 지금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의식이 전환된 것인가? 아니면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몰라고 찍었는데 사람이 바뀐 것인가? 어떤 것 같아요? 좀 바뀐 것 같기도 바뀐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아닌가? 둘 다 같은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씨에 대한 네. 검증 자체가 사실은 없었잖아요. 없었죠. 없었던 네, 짧았죠. 네. 우연히 자고 일어나니 대통령 거의 그런 그런 부분이 없었죠. 좀 있었고 잘은 모르겠지만 네. 이게 그 혹자들이 얘기하는 권력의 속성상 정상.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살짝 어처구니 들었어요.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여당 대표인 한동훈도 구속 그것도 구속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방첩대 갔다가 같은 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다음 날 들었죠. 한동훈은 그 다음 날 듣고 쇼크를 먹고 이제 대통령 직무정지를 시켜야 되는 발표하는데 한동훈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윤석열을 잘 알겠죠. 그렇죠. 김건희 빼고는 제일 네. 잘 알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생각할 때 하시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2차 계엄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고 자기도 구속인가요? 뭐 납치인가 하여튼 명단에 들어간 거를 보니 저 사람이 그게 발동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 표현을 조심하긴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제정신은 좀 아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
준비를 되게 오랜 시간 했고 약간 어설프다고 얘기하지만 어설프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준비했던 것 아니, 같고. 준비는 뭐, 많이 했어요. 많이 근데 이게 했어요. 무너진 실행이 안 그 됐을 실행 뿐. 우리 지금 무너진 거는 일반적 평가는 그러니까는 그 착착착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다라고 네, 할 때 네,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좀 그 가장 저도 큰 이제 계엄을 명한 가장 큰 힘. 그런 시각에 동의하는데 가장 큰 건 일단 실행에 옮기고자 했던 특전사령관이나 그 707 특전연대장 같은 경우를 보면 단장이죠. 보면 그들도 주저한 부분이 좀 있고,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 계엄사령관한테 특전사령관이 그 공포탄하고 네. 테이저건. 테이저건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은 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왔다 갔다 했어. 그런데 어찌 됐건 현장에는 실탄을 안 주고 계엄군을 투입을 시켰고 네. 계엄군이 막상 우리 쿠데타하러 가는 거야가 아니라 정말로 평양에 침투하는 걸로 생각하고 갔대요. 그러니까 707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그 적군에 침투해서 요인을 암살하는 조라서 이 사람들은 그 자체가 무기라는 거예요. 무기가 없어도 사람이 어마무시한 훈련을 한. 인간 병기군요. 어. 태양의 그 송중기. 그래서 이들은 가서 내렸는데 네. 국회니까 이제 이 병사들이 황당했고 들어가라니까 주저주저 했는데 앞에 가서 보니 보좌관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막고 하니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여기를 우리가 왜 왔지? 그렇다고 쿠데타를 한다고 이렇게 치밀하게 이렇게 사전에 쇠뇌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현장의 병사들이 현장의 지휘관들도 그랬고 다 주저주저했고 그다음에 몸으로 막은 우리 보좌진들 시민들이 이제 굉장히 거기서부터 이제 다 어긋나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정말 아주 빠른 시간에 150명 이상이 모여서 우리 저 우원식 의장님도 담치기 하고 대부분 다 담치기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속하게 모였던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2시간 반 만에 계엄을 무효화시킨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그 MZ 세대는 우리랑 달라 이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시위 안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훌륭하게 우리는 뭐 촛불 들고 많이 옛날엔 짱돌 들고 했는데 요새는 뭐 응원봉 들고 아주 멋지게 해치운 것 같아요. 나도 가서 이거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게 이제 주 전공이니까 우리 무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노래도 못 따라하겠고 우리는 이제 막 사랑도 명 이러는데 나 다만세 다시 만난 사이야. 네, 그렇죠. 잘 못 그래도 해야죠. 따라하겠고 일단 신나긴 해요. 재미는 참 있어. 정말 있더라고. 재미는 네. 아 근데 응원봉을 누가 들고 나오자고 누가 좀 저기 한 게 있었나? 그냥 각자 알아 들고 나오는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탄핵 소추안이 처음에는 이제 가결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MZ 세대들이 응원봉을 들고 온다부터 이제 신문에 많이 나더니 저도 그쵸. 사실은 이제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더니 동이 났어요. 탄핵봉이라 그래서 이미 동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쿠팡 찾아보니까 네. 탄핵봉 예, 탄핵봉 그러면 떠요. 현장에서 근데 매진이야, 매진. 외진이에요, 외진. 팔도 현장에서 그 별 모양의 네. 윤석열 탄핵으로 인쇄가 다 돼 있어. 빨라요, 아무튼. 아니, 그때 박근혜 때는 그때 교보문고 앞에서 그 악마신가 그분이 촛불 집회를 제안하면서 촛불을 그 전부터 약간 촛불은 계속 해서 2002년부터 예전에 있었죠. 뭐 네. 여중생 때 여중생 네. 그 그랬죠. 미군 그때부터 촛불을 하니까 이렇게 이어졌는데 응원봉은 그래서 응원봉은 이번에 MZ 세대들이 그 집회에 참여하면서 만든 새로운 문화인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근데 새로운 문화. 네. 근데 기성세대들이 그동안에는 이제 MZ에 대해서 MG 이렇게 표현하면서 약간 삐딱하게 이제 표현한 부분이 있었는데
MZ들이 어떻게 보면은 탄핵을 통과시킨 게 아닌가. 그들이 나옴으로써 집에 있던 기성세대들도 애들이 걱정하게 추운데 됐죠. 이 추운데 애들이 우리 때문에 고생이야 이런 생각들도 사실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예. 문화가 어쨌든 그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이번에 다시 보게 됩니다. 윤석열 씨가 끌어내린 국격을 어쨌든 MZ랑 우리 국민들이 많이 살려놓은 것 같긴 해요. 그렇게요. 하여튼 뭐 외신에서도 이제 이런 시위 문화에 대해서 되게 전 상당히, 세계로 예, 수출될 것 같아요. 수출된. 그래서 응원봉. 어떤 그 시위는 이런 게 아니다. 원래 시위는 좀 가격하고 뭔가 좀 불 좀 질러주고 그죠. 이래야 되는데 되게 엄숙하고 뭔가 그렇죠. 이렇게 투쟁의 느낌이었는데 남대문 부지르실 때 하잖아. K-팝, K-푸드에 이어서 K-시위 그래서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네, 하여튼 그런데 사실 이게 국민의힘 얘기 좀 잠깐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지금 보이는 이 모습은 거의 위헌정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옛날에 통진당 해산할 때의 거기는 음모였어요. 내란은 음모. 그것도 사실 없는데 얘는 내란을 수행했잖아. 그런데 그걸 지금 옹호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아마 국민의 힘이 국민의 적이 되거나 국민의 뭐 짐이 된 정도가 아니고 지금 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봐요. 정신 차려야 될 겁니다. 그 참 묘한 게 2016년 박근혜 탄핵 시작됐을 때 그때 법사위원장이 권성동 씨라.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원내대표 맡았고 현재까지는 비대위원장 겸하고 있잖아요. 이제 곧 하겠지만 그런 거 보면 참 그런 뭐랄까 아마 피는 안 흘렸지만 그 정말 역사의 굴곡굴곡마다 살아남는 거 보면 참 생명력 되게 즐기기는. 근데 이번에도 추경호는 이제 전화를 미리 받은 것 같고 대통령한테 그래서 150명이 안 되도록 밖으로 빼해서 이제 당으로 간 거죠. 국회로 안 네네. 갔고 그 혼란에 한동훈이 이제 지도력을 정말 제대로 발휘했고 한동훈은 즉각 이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이니 책임지고 맡겠습니다. 그리고 계엄군 여러분 뭐 우리 당을 믿고 우리가 지켜줄 테니 제대로 좀 해달라 이런 것까지 해서 메시지도 분명했고 그래서 한동훈과 18명이 들어가잖아요. 국회로. 그래서 한동훈이 정말 빛나는 수준이었고 그 정치 지도자로 클 수 있었던 그랬던 상황인데 지금 이제 탄핵 7일 날 한번 무산시키고 이번 14일 날 이제 겨우 204표로 이제 4명 오버되면서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국힘은 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너 뭐 했니 그때? 그렇게 물을 거예요. 그날 너 뭐 했니? 그 탄핵 국면에서 뭐 했니? 누구 편이니? 얘기. 그 울산의 지역구를 가진 그 김상욱 의원 그런 친구들은 저는 보수입니다 하면서 펄펄 울면서 1인 시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 당론 때문에 내가 반대했는데 다음엔 내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보수가 아닙니다라고 하듯이 보수면 어떻고 진보면 어떻고 그건 자기 철학이니까 가치니까 그건 존중하는데 국가를 상대로 국가를 전복하는 이런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죠. 그렇죠. 당하고 상관없죠, 그거는. 이거는 우리는 법치주의인데 헌법에 위배되는 대통령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힘에 지금 87명이 반대했잖아요. 네. 87명인가요? 하여튼 반대했는데 85, 탄핵 85명 85. 반대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들이 사실 이건 내란이 아니다. 라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근데 지금 뭐 금천구에는 국힘 쪽에 단독에도 그런 게 많이 올라요. 강성만 위원장도 네. 그 비슷한 반대 입장이죠. 한겨레에서 서울의 이제 지역위원장을 정리를 했을 때 강성만 의원도 탄핵 반대에 대해서 조사했을 때 그렇게 나왔던 거 탄핵 봤어요. 반대할 때 뭐라고? 탄핵 반대했어요. 탄핵 뭐 한다고? 강 위원장은 입장이 탄핵 반대. 탄핵 반대. 네, 이거는 그때 탄핵할 이제 게 아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조사를 했어요. 각 위원장들. 그럼 비상계엄 조치가 합당했다. 네, 그런
그런 내용이죠. 거죠. 탄핵까지는 아니다 이런 네. 거죠. 와우. 그래서 이게 좀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언제까지는 이게 당연히 안 되는 것에서 지금 이게 사실 이게 이렇게 하다가 조금씩 이렇게 논란을 만들고 약간 양쪽이 비등한 것처럼 만들면서 양비론으로? 양비론으로 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좀 우려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나라의 미래보다는 당의 미래를 더 고민하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쇼킹한 얘기입니다. 포고령 제1조에 대한민국 국회와 모든 지방의회와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가 명백한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네. 위헌이고 1번부터 쭉 계속 위반이죠. 헌법에 분명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 있듯이 똑같이 국회가 과반으로 안 돼 이러면 무효가 되는 조항이 같이 있는데 그걸 못하게 막는 그 행위는 위헌적인 거죠. 그렇죠. 예. 헌법을 넘어서는 거죠. 그럼 그걸로 이미 끝난 거지 게임이. 그리고 거기다가 군인을 직접 투입했잖아. 계엄군을. 국회. 그리고 그들이 창문을 깨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국회에 놀러 간 거 아니잖아요. 총 들고. 근데 그렇게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일단 본인부터 시작해서 지금 변호인단을 맡은 양반들 국민의힘이 사실은 그 우리 국민들이 탄핵 트라우마가 있듯이 아니 우리는 계엄 트라우마가 예. 있듯이 국힘은 탄핵 트라우마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보다 이제 지금 윤석열 씨가 한 게 더 큰 탄핵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방어를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게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그 국힘 그 정치하시는 국회의원분들이 네. 그렇게 많이 조사를 받고 고초를 겪으셨대요. 그래서 무조건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지배적이라고 저는 이제 전해 들은 바로는. 근데 그렇게 그때는 뭐 네. 저기 최순실 해가지고 약간 그런 뒷거래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런 거였는데도 내란이다.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네 본인들의 그거를 그래도 뭐 5년 보호하기 만에 위한 재집권 했잖아. 맞아 그거예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5년 만에 재집권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김종혁 그 최고위원 발언에 의하면 국힘에 우리가 탄핵을 당하고 1,000명이 조사를 받았고 200명이 구속이 돼서 보수라는 세력이 괴멸됐다 이런 표현 쓰더라고. 괴멸이 됐는데 표현을 약간 바꾸긴 했는데 내용은 어찌해서 우리가 용병을 구해 가지고 살 길을 마련했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 탄핵이 되고 하면 이제 이건 보수는 완전히 없어질 거다. 뭐 괴멸 수준 네네. 정도가 아닐 거다. 이러면서 뒷말이 그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그 피바람, 그 정치 보복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재명 포비아라고 그러더라고. 아하.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이제 그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두려움은 알겠는데 물론 다른 한편으로 하면 그만큼 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잘해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핵을 시켜서 5년 만에 정권이 다시 갔어요 그쪽으로. 물론 용병 예. 써가지고 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데려가서 뭐 이상한 하여튼 뭐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그 얘기는 이번에 끊임없이 묻는 아까 제일 처음에 한 그 얘기인데 젊은 층들도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 끄집어내면 나라 좋아져요? 우리 삶은 바꿔져요? 안 그런 것 같은데 8년 전에 해봤더니 이거에 대한 답변을 민주당이 준비하셔야 돼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또 그 무시무시한 정치 보복, 피해 보복 이제 이런 또 역사의 이제 악수는 아닌데 물론 칠 건 쳐야 되겠지만 내 삶이 바뀌느냐에 대한 답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유능해야 돼요. 유능해야 돼. 그리고 그걸 해낼 수 있어야죠.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이제 이 어설픈 대통령제 87년 체제 이걸 이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정말로 믿어요. 제가 이 헌법 개정을 작년부터 이제 열심히 뛴다고 뛰었다가 이제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 덕에 막 국민들 다 교육시켜가지고 이제 아 이거 꼭 해야 되는구나까지 온 것 같은데 유일하게 잘한 짓은 그거 같아요. 이게 그때 얘기를 잠깐 조금 할게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헌법 5년 단임제를 쭉 보니까 그 128조에는 이제 쭉 어떻게 하면 개헌을 한다라는 게 있고 제 2항에 이 법에 따르는 대통령이 임기를 변경시키는 개헌을 하는 경우는 그 대통령 현재 대통령은 해당이 없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 조항이 좀 이해 안 되게 그냥 아주 엄청난 조항이 딱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87년부터 87년 6월 항쟁 6.29 선언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4달 만에 헌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딱 되기만 되면 헌법을 바꾸나 마나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꿔. 네. 그럼 이제 대통령 직전에 바꿔야 되잖아요. 대통령 직전이 되면 어떤 생각이냐면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건 나도 동의합니다. 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가 유력한 후보면 근데 나 한 다음에 바꿔. 손대지 마. 그건 내 건데. 이게 솔직한 역사예요. 맞아요. 대부분 다 박근혜도 그랬던 것 그랬고요.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 짓을 했어요. 지금 그러면 이재명 대표 당신 동의할 거야? 그럼 동의한다고 할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자 이러면 아닐 거. 이게 국민들에게 주는 피해가 그래서 지금 40년 가까이 온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 그때 그 일을 하셨던 분, 그 어른들을 내가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김영삼, 김대중이 누가 먼저 할 거냐로 싸웠잖아요. 많이 쌓였죠. 네. 약속 안 지킬 거 알거든 서로. 그러니까 그냥 5년만 하자. 음. 이러나 저러나 누가 먼저 하든. 그리고 너 누가 대통령이 되면 하여튼 그거 바꿔서 또 할 거거든. 그러니까 너는 해당이 없어를 넣자. 그래서 3김이 모두 다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특히 양김이. 그래야 5년 이상 못 해먹고 그다음 내 차례가 되니까. 그 아픈 역사입니다. 아픈 역사인데 근데 이제는 끝을 내야 돼요. 중임제가 핵심이에요. 4년 중임제가 핵심인 거예요, 개헌에? 저는 이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복잡한 얘기, 전문적인 얘기 할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재밌게 하려고 그랬는데. 요 얘기만 해주세요. 심각한 얘기 안 하려고. 관심이 많아요, 요즘에. 이게 왜 고민했냐면 굉장히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권력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가 우리가 위임한 사람들 이게 대의민주주의잖아요. 네. 국회라고 하는 게 위임한 사람 내 권리를 위임하잖아요. 네. 나 밥 먹고 살기 힘든데 그거 언제 다 해.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국회의원이고 뭐 전부 다 위임하잖아요. 권력의 일부를. 그러니까 대의민주제를 채택한 모든 나라들이 권력 구조를 짤 때 우리는 이제 대통령 우리가 직접 뽑아야 돼. 우리 쿠데타 이게 막 오금이 저려서 못 살겠어 이런 거. 그러니까 똑바로 온 사람 우리가 뽑아야 돼. 근데 성공한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6공화국 이래 이 헌법 이래 모든 대통령이 감옥 가거나 아들이 갔거나 쫓겨났거나 죽었거나 안 다친 사람 한 명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빼고는 다 그랬어요. 지금 대통령도 이제 감옥 가거나 마누라가 가거나 뭐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거의 가장 좋은 형태는 그 얘기는 너무 길다. 그냥 짧게 대통령은 직접 뽑고 모든 내치는 총리가 하는 이원 집정부제. 대통령 없이 국회의원을 우리가 뽑으면 국회 안에서 다수당의 사람이 총리가 되는 내각제. 일본 같은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처럼 대통령제. 간단히 얘기하면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몇 나라 없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미국을 제외하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가 아예 없어요. 그나마 조금 하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제는 그렇습니다. 내각제.
우리가 아는 모든 선진국은 다 내각제예요. 유럽은 거의 다. 유럽은 그쵸. 거의 다. 프랑스도 내각제인가요? 네. 네, 프랑스는 이혼집 정부제인데 이혼. 대통령은 있고. 직접 뽑고 음. 내치는 수상이 하는. 요게 이제 프랑스 또 일부의 나라들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나라의 역사와 관련되니까 그 얘기 이제 뭐 강의가 될 것 같으니까 빼고 중요한 거 우리는 정말로 내각제로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좋겠는데 국민들이 또 여의도 국회의원 너희들을 돈 못 믿겠어 자꾸 이러시니까 이게 참 어려운 대목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이혼집정제. 이혼집정제. 대통령제는 우리가 뽑고 음. 내치는 수상이 하게 해서 4년 이런 거 하지 말고 막 1, 2년 만에 막 이상한 짓거리 막 왕싸 쓰고 이러면 바로 자를 수 있게. 그러니까 어쨌든 견제가 되는 완전히 걸로 견제가 바꾸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로마 시대도 아니고 이걸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이걸로 지금 막 현장에서 계엄군 찍어가지고 전 세계가 다 봤잖아요. 그쵸. 실시간으로. 그런 것처럼 이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시기가 됐으니까 제발 좀 바꿨으면. 그러면은 이원 집중제로 하게 되면 그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인가요? 그거는 정하기 나름이에요. 뭐 4년 뭐 두 번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아 나는 대통령도 한 2년 정도 2, 3년 지나면 지지율이 그래서 그거를 8년 동안 봐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수상을 두면 이 견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수상은 해산해 버리면 그냥 아. 2년 만에도 선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탄핵 같은 절차 4년이 없이 아니고 깔끔하게 임기는 되는 거잖아요. 4년인데 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인데 네. 해산 이러면 해산하고 바로 선거예요. 아. 2년 만에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일본에 무슨 뭐 10%기 젊은 저 국회의원이 왔는데 친선 의원이세요? 뭐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아. 뭐 10선 의원이세요? 뭐 이러는 게 아 선거가 잦았구나. 선거가 한 2년 만에 3년 만에 한 번씩 되니까. 아 선거 싫은데 너무 시끄러운데 아니 근데 근데 대신에 선거를 너무 많이 하는데 대신에 눈치 보죠. 내 권력을 위임한 사람이 내 눈치를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견제가 되고 그죠? 문제가 되고 못하면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 논의는 빨리 안 되겠는데요? 내용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미뤄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87년 그 헌법을 만들어 놓고 네. 수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재밌는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장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다 내각제론자야. 아. 100%. 할 만큼 다 했어. 이제 의장을 하면 이제 그죠? 은퇴를 예. 해. 그러면 정말 나라 걱정을 해요. 그때 하는 생각이 내각제 해야 되는구나. 이거 아니구나. 다 지나가고 나서 하시면 진짜. 어떡해. 그래서 지금 그들이 다 모여서 지금 수년째 그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그 개헌안을 다 마련해 놨어요. 훌륭해. 그래서 지금 새로 논의하는 게 아니고요. 뭐를 어찌 한다에 대한 그 개헌안이 몇 가지 있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정치하게 다 준비된 안이라. 근데 이게 개헌의 절차가 국민투표를 해야 되나요? 네. 국회에서 일단은 가결돼야 되잖아요. 개헌의 절차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128조 네. 개헌안을 국회에서 만들어서 네. 국민에게 공고합니다. 20일간. 아. 그 20일이 지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표결로 이제 찬성하면 확정이 돼요. 200명이네. 200명. 네. 그러면 그 안을 국민 투표에 붙여요. 30일 이내. 그러면 국민이 과반수를 하면 이제 통과가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막 100몇십 일이 걸리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어제 이제 다른 모임에 가서 발제를 이렇게 했거든. 좀 공부하셨어. 잠깐 짧게 내가 막 여러 가지를 다 계산해 보니까 딱 이래요. 만약에 이번에 헌재에서 인용 판결이 나. 네. 네. 그러면 그날로 끝나거든요, 윤석열. 네. 그러면 현행 헌법에 의해서는 60일 이내 대선 치러야 돼요. 시간이 60일밖에 없어. 근데 그 선거운동 기간만 23일이니까 후보를 네. 언제 뽑아야 될지 막 난리인데 다행히 우리가 헌법 개정안을 그때 끝날 때까지 헌재의 판결이 나는 날까지만 우리가 국회에서 합의가 되면
아까 말한 그게 한 110일 이상 되는데 네. 60일로 땡길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 대통령 선거일과 개헌 국민투표를 한날 한시에 하자는 게 같이. 제 안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아직 그때부터 공고하면 기간이 있으니까. 판결 난 날부터 공고하면 돼. 그때까지는 마련을 하고. 그때까지 마련만 하면. 판결 날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시간이 많아요. 언제 판결이 날 거냐? 지금 봐선 아니 공고를 하고 20일 아니, 동안 그러니까- 의견 듣고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는 국회가 안을 형성하고 나면 네. 그 안을 20일간 공고를 때려야 된다고요. 그렇죠. 제 말씀의 핵심은 네네. 그 형성하는 날이 그 헌법재판소가 인용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날까지 국회가 준비가 돼 있으면 나머지 절차는 거기 똑같이 맞춰서 할 수 있겠더라고. 제가 계산을 다 해봤거든. 같이. 그래서 그렇게 내가 어제 중요한 자리에 가서 이게 발제를 한 거예요. 국회는 준비되어 있는 것 같나요? 어? 200명 될 것 같아요. 200명은 나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요? 이번에 204명이 통과했는데 네. 헌법 개정은 훨씬 더 폭넓어요. 국민의힘도 알아. 그리고 국민의힘이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 되자마자 헌법 하게 해주세요. 의장님이 앞장서 주세요. 그게 제일 먼저 하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포비아야 아직. 두려움에 떨고 국민의힘한테는 있거든. 나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현행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자기들이 지금 그러면 지금 대통령 선거 때 국민 투표를 같이 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으로 누가 선거 당선됐어. 어. 이 사람은 적용을 안 받는 거죠. 당연 받네. 안 그러면은 맞는데 이제 그냥 그래서 이제 어제는 사회단체여서 제가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 이런저런 얘기는 안 했고 어찌 됐건 현재의 대통령이 윤석열이기 때문에 대통령 이 개헌이 돼도 윤석열에만 해당이 돼. 그러면 다음부터 된다는 거네요. 가능할 수도 있어요. 다음부터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래. 그래야 그래서 이쁘게. 일단 5년 현행 헌법으로 3번 치르고 그걸 그대로 5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바꿀지 아니면 막 그냥 바로 적용하게 할지는 이제 매우 기술적인 얘기들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지금 국민들에게 딱 심플하게 말하는 건 우리 개헌해야 됩니다. 개헌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 방법은 투표하는 날 국민투표도 같이 네. 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헌 이때가 개헌이다. 적기인 네. 것 같기는 네, 해요.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 네, 응원봉을 봉 들고 맨날 시위하라고 할 수 없잖아. 아니 이번 계엄이랑 탄핵 덕분에 역사 공부를 새로 했어요. 맞아. 아니 헌법 몇 조 이거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외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이렇게 쓱 지나가고 봤는데 그거를 뒤져서 보게 되더라고요. 계엄이 뭐였지? 이러면서 그 상세한 내용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역사 공부도 시키고 그러면서 헌법에 대한 것도 개정의 필요성을 네. 국민들도 느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지금 이게 다른 얘기긴 한데 그럼 수사는 지금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오늘 아까 오기 전에 바로 속보가 난 게 원래는 검찰하고 그 경찰과 공수처본부가 둘이 싸웠잖아요. 네. 서로 체포하겠다고. 내 거야 내 거야. 그런데 합의해서 지금 그 공수처본부에서 다 하기로 검찰에 넘기기로 합의를 한 것 같긴 한데 체포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지금은 이미 검찰청법에 바뀌었기 때문에 네.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어요. 그 수사 권한은 국수본 경찰이 갖고 있고 공수처가 갖고 있느냐 하는 것도 약간 이론의 여지가 있어서 지금 이제 그 새 기관이 이제 공조하는 네네. 본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국회에서 또 특검 발의해놨잖아요. 그럼 이제 특검이 되면 이제 특검이 해도 되고 아마 특검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는데 그래서 하는데 지금 그 구속 수사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헌재 판결 전에도 구속수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재가 하는 거는 대통령이 행한 비상계엄이 합헌적이고 합법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제 면직한다 네. 또는 뭐 기각한다 이런 거고 지금 이거는 그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에 한해서 소추가 허용되잖아요. 다른 거는 형사 소추를 할 수가 없는데 네. 지금 내란죄니까. 그래서 내란죄에 대한 소추는 현직 대통령이기도 하기 때문에 구속 가능해요. 그러면 이상한 판단이 만약에 구속했어. 그래서 내란죄로. 근데 헌재에서 부결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결돼도 이쪽에서 수사에서 다시 또 이쪽에서 그 내란죄로 기소를 하면 그 재판이 진행이 돼요. 따로따로 가는 거. 따로 가요. 그래서 조항이 이 헌재의 이 심의를 동일한 사안으로 소추가 되고 있을 때는 안 할 수도 있다, 유보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놓는 건데 이제 이걸로 지금 이제 여기서 시간 끌기 하겠죠 하는데 지금 뭐 애들이 나섰는데 지금 뭐 지금 이 뭐라 그래 그 응원봉은 못 당할 거야. 아마 거의 요술봉 같아서 요술봉. 네. 선호공 요술봉.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그 이후에 그 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이런 거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게 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탄핵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토요일에 한 번씩 가서 응원봉 들고 나가서 응원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탄핵 완성 축제를 좀 즐기는 거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이제 그들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리고 지금 6명 현재의 헌법재판관 6명이 4대 2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4고 보수가 3명. 여기가 2야. 근데 이번에 이제 3명이 들어가 봐야 민주당 쪽 합해봐야 4명이 되고 저쪽이 5이고 5대 4인데 6명이 돼야 이게 탄핵이 인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맡겨놓으면 딴짓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또 하여튼 현직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긴 하나 그늘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꼭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제 탄핵을 넘어서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야 된다. 국가 대개혁해야 된다. 6공화국을 넘어서 7공화국으로 넘어가야 될 적기다.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지금 현행 헌법도 우리가 그 전두환으로부터 60항쟁 6.29 선언 받아가지고 그때 4개월 만에 그 황금 같은 기회를 통해서 얻어낸 직선제 대통령이었잖아요. 그 덕에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데 이번에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오겠냐고. 40년 만에 찾아온 기회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꼭 기필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러면 좋겠어요. 탄핵 우리 손으로 하듯이 헌법도 우리 손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개헌도 우리 손으로. 박근혜 탄핵 때는 왜 이게 안 됐나요? 개헌 그때도 논의는 그때도 있지 않았어요? 그때 막 논의했는데 그때 그 말씀 정말 잘해주셨어요. 민주당 특히 문재인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맡겨주세요. 내가 되면 되고 하신다 그랬구나. 바꾸겠습니다. 그 저 기라성 같은 원로들 다 모아놓고 제가 할게요. 얼마나 착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 우리 문 후보가 한다면 그건 우리 믿어야지. 그렇게 갖고 사기친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빨리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때가 믿으면 이때다. 안 돼. 권력자는 화장실 갈 때와 간 후가 달라. 그래요. 대통령이 되면 그 앞에서 함부로 말도 못해. 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막 이제 거의 당선권에 왔을 때 내부적으로 막 이런저런 토론했을 때 안가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난 반대. 지금은 대장 이렇게 부르지. 대통령 된데 네가 뭔 수로 대장 이렇게 불러. 그 앞에서 안가에 가서 술 한잔 하고 형님 우리 옛날 생각합시다. 이거 아닙니다. 이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편안한 자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안가가 다 나쁜 게 아니요. 대통령하고 편안한 자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살려놔야 돼. 내가 안가 없애는 걸 반대한 사람이거든. 문재인 대통령 사람 좋아야 잘 알아. 그런데 사기치잖아. 그러니까 믿지 말라고. 안가가 몇 군나 있지? 안가 가보셨어요? 나 저는 못 가봤어. 불러줘야 가지. 그 삼청동
네, 그래요. 아, 이거 뭐 그냥 시간이 좀 오래되긴 했는데 네. 어쨌든 조국 네? 조국? 또 조국. 남았어요. 네, 조국. 궁금해서 조국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이미 가셨잖아요. 갔죠? 네. 네, 갔죠. 갔고 인연이죠. 2년 받았으니까 2년 살아야 되는데 조국은 이제 오로지 한 가지만 기도할 거라 빨리 선거해서 사면 정권 바뀌어가지고 사면. 사면 복권. 사면 복권 좀 해다오 뭐 그거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짧은 시기에 짧은 시간 안에 그냥 온갖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다룰 게 많네요. 이게 네. 탄핵에 응원만 할 때는 재밌는데 그 이후에 수습을 하다니까 아니 근데 할 얘기가 많아. 재밌게 하자고요. 탄핵도 완성시키고 네, 네, 네. 헌법도 바꾸고. 근데 그 네. 말씀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탄핵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보면서 그렇죠. 완성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냅두면 뒤통수 먹는다. 그렇습니다. 한번 경험 있다. 권력자들은 믿으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음, 이 얘기를 다뤄봐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12월 올해 마지막 오늘 방송이죠? 네, 올해는 그렇죠?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네, 네. 새해 내년 무슨 때예요? 무슨 때야? 몰라. 내년 무슨 띠지? 이렇게 올해가 뭔 때야? 올해가 올해? 너무 정신없어서 12월이. 네, 일단은 내년에 1월 달에 뵙는 걸로 하고 오늘 나와서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대로 마치겠습니다.